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my channel. It's Jihan. Today I'm gonna talk about the reason why I study English so hard. Don't forget to hit the thumbs up before watching this video. 제가 아무래도 영어 관련된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연님은 왜 영어를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는 영어 공부라는 게 되게 짐이고 일인데 지연님은 어떻게 그걸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꾸준히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영어 공부라는 걸 그냥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제가 정말 좋아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이점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또 영어 공부하면 정말 진심인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꾸준하고 그런 잔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오늘 한번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토종 한국인이에요. 주변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가족 중에 있는 사람도 없고 선조로 올라가도 정말 한국인. 그래서 정말 토종 한국인입니다, 저는. 토종 한국인인 저에게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수단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디지털 격차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정말 인터넷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거고, 내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다른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많은 정보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 디지털 기술이 잘 갖춰진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정보가 한국어로 된 정보보다는 영어로 된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양만 많은 게 아니라요, 질도 높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리 유튜브에도 요즘에 궁금한 거 생기면 많이 검색을 해보죠. 근데 그런 걸 검색을 할 때 유튜브는 특히나 뭐 정말 약 관련된 걸 검색을 하면 약사분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질 높은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한국어로만 검색해도 그렇게 질 높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검색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영어로 검색하면요, 정말 미국의 약사, 영국의 약사, 뭐 영어 할 수 있는 모든 약사들이 다 나와서 막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정보를 찾게 되더라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그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요. 질 높은 정보를 정말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검색을 하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끔은 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이렇게 많은 정보를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들은 매일매일 본단 말이야? 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막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콘텐츠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콘텐츠의 격차라고 하면요, 내가 원래 볼 수 있는 영화가 한 10개? 20가지? 뭐 이 정도였다면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면 볼 수 있는 영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자막이 되게 잘 달려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자막이 잘 달려있는데요,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영상들이 정말 많다는 거 혹시 아신가요? 그리고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팝송을 들었을 때 멜로디만 즐길 수 있었다면 그 가사도 즐길 수가 있고요. 내가 혹시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원어로 된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감동이 또 배가 되고요.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으면요, 이 누릴 수 있는 컨텐츠, 즐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점도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해하는 방식을 하나 더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과가 디지털 미디어 학과인데 이 학과 자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학과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그 내용들이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어로 이해를 하고 영어 논문을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되고 재밌는 그런 적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학문적으로도 A라는 걸 이해를 할 때 굉장히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학문적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아무리 자막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 자막이라는 게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까지 100%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자막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고, 자막이 없이 이해를 하니까 그 나라의 언어 그 100%의 의미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즐길 때도 저는 그 배가 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말은 그 문화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언어랑 문화는 사실 같이 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의 문화를 엄청 폭넓게 그리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살았더라면 나처럼 정말 토종 한국인으로 자란 사람들, 그렇게 사는 문화들, 그런 것들만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의 그런 정규 교육 과정을 밟은 그런 친구들의 문화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구나. 되게 세상에는 나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와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이유 때문이라도 다른 언어를 하나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돼요. 저는 이걸 영어를 하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나도 한국어하고 쟤도 한국어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거니까요.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돼서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는 그룹에 들어가면요. 내가 한국어를 모국인의 수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 됩니다. 통번역 관련돼서 일을 할 때도 한국어 첨삭은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언어에 굉장히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모국어가 나에게 큰 장점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그런 자존감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난 그냥 태어나서 잘하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네? 살짝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신 기술을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최신 기술 같은 것도 영어로 소개되는 경우가 더 많고 영어로 구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 클럽하우스 이런 것도 굉장히 새롭게 나온 그런 SNS였죠. 근데 그것도 영어로 먼저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더 쉽겠죠. 그리고 그 유튜브 보실 때도 자동 완성 자막 있잖아요. 그것도 영어가 엄청 정확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한국어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최신 기술을 이용할 때 영어를 할 수 있는다는 점이 굉장히 유용하죠. 그 다음으로는요, 당연히 더 많은 잡의 기회, 창업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잡을 하더라도 영어를 잘하게 되면 시급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내가 조금 더 많은 수요층, 즉 고객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훨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그냥 영어를 할 때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냥 영어를 쓸 때도 기분이 좋고 영어로 내가 말하고 있을 때도 그냥 기분이 좋고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막 검색을 해봤어요. 나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또 있나? 뭐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요. 근데 어떤 유튜버는 자기가 베트남어를 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어 공부하고 이런 게 되게 즐겁고, 근데 저에게는 그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언어 공부를 하실 때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언어를 할 때 재밌지? 내가 어떤 언어를 할 때 기분이 좋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한 이유들보다는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고 굉장히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예요. 더 많은 잡의 기회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 언어를 할 때, 그 언어를 쓸 때, 읽을 때 기분 좋은 게 너무나도 좋은 동기부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목적 설정을 하실 때 제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달리 설정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언어 점수, 뭐 더 좋은 직업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유로 목표 설정을 하시면요, 동기부여가 훨씬 잘 되실 거고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이런 격차를 내가 해소하고 싶다. 누군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걸 내가 도와주면서 이런 격차를 줄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영어 표현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스윗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회가 된다면 영어 이제 교육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종 한국인이었던 저에게 영어라는 게 얼마나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주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영어를 열심히 또 꾸준히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이번 영상이 영어 공부할 때 동기부여를 받기 좀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See ya!